실제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을 시작하고 필요 없는 동선이나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이제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모니터를 옮겨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기구들을 이제 엔도알파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집중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짜투리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예전보다도 갑자기 뭐 2시간짜리가 1시간으로 줄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집중화되면서 필요 없는 이제 동작들이 많이 짧아지고, 그 다음 집중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얼핏 봐서는 한 10% 정도의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대략적인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병원 입장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한 명의 환자는 뭐 10% 이내에 수술 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자의 그 수술과 수술 사이에 우리가 준비나 아니면 또 이렇게 클렌싱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단축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수술에 이제 투입되는 인원은 의사나 이렇게 직접 투입되는 의사들은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스태프들, 우리 간호사 분들이나 아니면 또 도와주는 여러 분들이 이제 인원수가 이제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이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엔도알파 방에 이제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바닥에 라인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펜던트라고 해서 위쪽으로 다 이렇게 천정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2~3명이 필요하다면은 지금은 이제 1~2명 정도로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질 수가 있고, 물론 수술에 투입되는 의사나 이런 부분들은 수술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이제 도와주는 주변에 여러 스태프들의 이제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하고 다르게 직접 환자한테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뿐만 아니고 의료계에서도 논의가 조심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맞추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기계가 혹시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이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사의 롤이 조금 더 확장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스마트해질수록 의사의 롤이 줄어든다기보다도 그 컨트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레벨의 그런 이제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 의사 자격증을 땄을 때, 복강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마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은 10년 정도 지나서 벌써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그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AI가 지금 우리한테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엔도알파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 큰 변화를 겪게 되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데,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국내 의료계는 많이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충격파를 좋은 쪽으로 분명히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가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두 가지 다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계의 지금 여러 가지 토대로 볼 때는 그런 AI가 접목됐을 때 부정적인 것은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접목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이래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개원한 2월 7일에 이제 지금 진료를 시작했는데, 국내에서 거의 이제 선두로 이제 국내 처음 이제 SP라 그래서 로봇 시스템 SP가 지금 싱글 사이트입니다. 이제 굉장히 최첨단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설치가 하나 돼 있고, 다빈치 SP.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최첨단인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XI라 그래서 이제 로봇 시스템이 조만간에 이제 런칭이 됩니다.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거는 따로 이제 수술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자체가 들어와서 설치되는 시점은 지금 후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지금
SP는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XI 그 시스템은 조만간에 들어와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제 로봇 수술은 기계가 발달하면서 그 적응적인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국한된 영역에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부인 종양, 외과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뇨의학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뭐 거진 그 외과 영역에는 모든 분야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내 이제 의료계에서도 로봇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예전에 이제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로 전환되던 그런 시점이 이제는 로봇으로 이제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뭐 이대 목동병원이나 이대 서울병원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로봇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고 그 수술 비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조금 이건 번외의 이야기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로봇 수술이 아직 이제 보험 관계나 환자 부담금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기계값, 그 병원이 부담해야 되는 이제 그 운용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좀 난점이고 그런 부분들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박수를 쳐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로봇을 또 만들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고무적인데 이제 아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노하우가 축적된 이제 본사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하이사하고는 지금 당장 이제 맞대결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데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잡은 것 같고 그건 시간이 좀 해결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기술에 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은 그 몇 군데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점점 더 확대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로봇 수술이 로봇 회사들이 더 나은 이런 그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외과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처음 도입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환자는 저쪽에 있는데 수술자는 이쪽에서 이제 콘솔 박스라 그래서 이제 환자 수술 장소와 이쪽이 다르고 그다음에 환자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디도킹이라 그래서 로봇 팔을 빼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갭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일들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많아지면 어떤 수술이나 개복 수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그게 이제 합병증 발생 비율이라 그러는 건데 0%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게 로봇을 도입했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면 초반에 아마도 이제 로봇 팔은 도킹이라 그래서 설치를 해서 로봇과 딱 일체가 됩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에 로봇 태권브이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탁탁 되는 걸 도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빼는 걸 디도킹이라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실제로 오래 걸렸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로봇을 끌고 들어와서 이게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분 막 이렇게 1시간씩 걸리게 되는데 지금은 로봇이 워낙 보급이 많이 되고 건수가 늘다 보니까 숙달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니까 도킹과 디도킹의 시간이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뱃속이나 어떤 돌발 상황이 있었을 때라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점점점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고 오히려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 복강경도 마찬가지로 개복에서 보는 시야하고 다르게 이게 정밀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훨씬 시야가 확대되고 아시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있어서 굉장히 정밀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정밀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에 비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논의가 돼야 되고, 안전성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학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고, 저처럼 이제 간담도 췌장을 수술하는 의사들은 긴 시간은 10시간을 수술하고, 이제 보통 이제 3, 4시간씩 수술을 하게 될 때, 이제 블루그라스라고 해서 엔도알파가 이제 파란색 유리로 이제 다 이제 쌓여있는데, 엔도알파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세 번째 이제 술자의 안정성을 이제 보장하는 것 중에, 이게 수술방에서 개복 수술도 마찬가지고 복강경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어두운 상태나 이렇게 화면 같은 게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4시간 넘어가면은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엔도알파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방금 그 하신 것처럼 복강경은 불을 끄고 하는 거니까 화면에 불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블루글라스로 다 이제 돼 있으면은 그 개복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복강경할 때도 조명 자체가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도 있거니와 그런 부분들이 눈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써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처럼 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굉장히 눈의 피로도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이 바닥에 없이 깔끔하게 그 이제 정전기, 그 다음에 전선들이 많고 막 라인들이 한 번에 수술하려면 너무나 많이 깔려 있는데, 네. 그래서 장비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을 다 하면은 그 라인들을 다 청소해야 되고, 바닥을 또 다 해야 되는데, 이 라인들이 깔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기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제약을 받고, 이제 감염 문제라는 게 잘 닦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운용하는 데 따라서 이제 내부적으로 정전기가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수술방은 원체 법적으로 이제 규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 공기의 흐름까지도 다 제어를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전기,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블루그라스나 바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라인에 걸려서 그 스텝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